오늘은 고수들이 실전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함정수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순을 살펴보면 소목에서 높게 걸쳤을 때 이렇게 한 칸으로 받는 거예요. 사실 소목 걸침에서도 나를자 걸침과 또 높은 걸침 이 두 가지 선택지인데, 이제 보통은 높게 걸치는 사람의 심리가 좀 쉬운 변화를 두기 위함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소목에서의 그 협공 변화는 상대적으로 종류도 많고 또 변화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소목에서의 협공보다는 보통 높게 걸쳤을 때 이렇게 단순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이 한 칸의 함정수 알려드리고자 해요. 일단 이렇게 한 칸으로 벌렸을 때는 흙으로서는 3-3에 붙이는 수 이 한 수입니다. 이곳을 두지 않고 만약 뭐 손을 빼거나 했을 시에 변으로 벌려가면 굉장히 허술하죠. 또 바로 침입을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추후에 이곳을 붙여서 늘어만 두더라도 이런 형태로 돌아만 가더라도 백은 또 정석으로 환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흙으로서는 이 붙이는 수 이 한 수예요. 그런데 여기서 귀로 이렇게 젖혀서 받아준다면 그냥 평범한 정석으로 흘러가는 건데요. 네, 이렇게 되면 사실은 흙이 약간은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붙여 뻗기 교환 자체가 실리상으로 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백이 만약 이렇게 평범한 정석으로 전개를 했다면 좀 집을 조금 더 많이 차지할 수 있고요. 좀 전에 보여드린 형태에서 이렇게 뒤로 받아준다면 아무래도 상대가 흙이 먼저 이곳을 먼저 선점했기 때문에 백으로서 약간 손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이 한 칸을 뛴 수는 이 안쪽 젖혀가는 함정수를 두기 위함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 수가 사실 고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꼼수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두면은 이제 끊었을 때 아마도 단수를 쳐서 막아가게 되면 아주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특히 이제 하수라면 뭔가 싸움을 피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형태에서 사실은 저도 많이 두었던 이제 정석인데, 옛날에는 이제 여기서 싸우지 말라라고 배웠거든요. 여기서 싸우다가는 괜히 손해를 본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단수를 쳐서 막아서 돌을 버리는 진행으로 많이 두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두어 간다면 승률은 어떨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백이 7대3 정도로 네, 크게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돌을 버리는 것은 흙으로서는 실속이 없어요. 그래서 돌을 버리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당당하게 끊어서 맞서 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끊고 한 점을 제압하게 되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해요. 사실은 상대가 만약 그냥 단수를 쳐준다면 귀에 흙돌 5점은 완승이죠. 그래서 이렇게만 두어준다면 일단 흙 2점은 언제든지 준동해서 싸울 수도 있고, 여기서 뭐 손을 빼고 두실 수도 있고, 흙으로서는 좀 편안합니다. 실제로 승률 알아보면 흙이 58% 정도로 약간 우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이 이곳을 계속 늘어갑니다. 이 수가 좀 아주 까다로워요. 이렇게 두면 귀에서의 살만 놓고 보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일선을 늘었을 때 막으면 이렇게 젖혀서 자충 때문에 막을 수가 없죠. 따냈을 때 흙돌을 잡으러 갈 수 있는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활 때문에 미생이잖아요. 불안해서 이제 이곳을 뭐 따내서 지킨다든지 또는 젖혀서 지키는 게 따내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요. 따내는 건 너무 발이 느리고 쉬는 느낌이기 때문에 좀 큰 손해이고요. 이곳을 젖혀서 두어 가면 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지켜서 이제 불안함을 해소하고자 사는 길을 선택한다면 공격의 주도권이 백에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을 꼬부렸을 때 사실은 이미 백이 좋은 결과예요. 백이 먼저 선수를 잡아서 흑돌을 공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흑돌을 몰아가면서 집을 지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백이 먼저 공격을 주도하는 선착의 효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백이 유리한 결과다라는 거죠. 하수들의 그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활에 대한 불안 심리 이런 거를 유도하는 작전이에요. 백으로 이렇게 안쪽을 젖혀서 이렇게 끊었을 때 일단 돌을 분리시키고 난 다음에 단수를 친다면 평범한 선택이지만 물론 인공지능은 이렇게 단수를 쳐서 아까 뛰는 것이 정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었을 때 흙이 58% 정도로 우세하고요. 그런데 이 수를 쓰는 사람의 심리는 이렇게 늘었을 때 이거서 못 살았으니까 어떡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귀에 흙돌이 못 살았었죠. 아직은 살지 못했기 때문에 살고 싶지만 만약 바로 산다면 주도권은 백에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흙은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자, 흙은 여기서 아주 강하게 백도를 양쪽으로 공격을 해서 몰아쳐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떠오르는 감각은 한 칸이에요. 한 칸이 가장 무난한데요. 한 칸을 뛰었을 때 백도 뭔가 양쪽을 돌봐야 되는데 만약에 우측 석점을 이렇게 한 칸으로 지켜볼게요. 이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를자로 씌워갑니다. 넓게 씌워가세요. 그러면 뭔가 백이 백도 안쪽에서 흙을 잡으러 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잡으러 가다가는 수도 부족하고 오히려 역으로 백돌이 잡히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래서 백도 탈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부딪혀서 탈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흙도 그냥 막무가내로 잡으러 가다가는 단수를 쳐서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렇게 바로 돌이 끊겨버리는 상황이 발생해요. 보시게 되면 자충으로 흙돌이 잡혀서 망했죠. 이렇게 되면 흙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흙도 여기서는 전략적으로 두어야 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막상 대응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이곳을 붙이는 걸 추천하고요. 여기서 백이 이제 일종의 잽 같은 건데 백이 이제 늘어서 받았을 때 이렇게 치받는 쌍립의 자리가 급소라는 거예요. 좀 쉽게 보여드리자면 이 나를자 씌우기 전에 먼저 붙이셔야 됩니다. 붙여도 됩니다. 물론 이 씌우는 자리, 붙이는 자리 모두 비슷해요. 두 곳 다 가능한데 정확한 수순상으로는 이곳을 먼저 씌우고 백돌이 붙여 올 때 그때 이곳을 붙이라고 하는데요. 비슷하니까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둘 경우에 이제 백돌이 결국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흙도 늘어주고 약점을 또 지켜두고 그러면 이런 형태에서 이렇게 쌍립의 자리를 치받는 곳이 선수입니다. 받지 않았을 때 끼우게 되면 백돌이 잡히죠. 요석이 잡혀서 흙이 간단하게 이제 귀에 사흘도 돌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흙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백이 이제 받아두어야 되는데 이제는 흙돌이 단단해져서 백을 강하게 압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강력하게 단수를 치더라도 이어서 전부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지금 막아도 되지만 늘어서 받아도 돼요. 늘어서 받더라도 몇 발짝 못 가서 막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백이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면 이 백의 함정수가 완벽하게 타파되는 거예요. 자, 백으로 이제 여기서 사실 백으로 함정수를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키게 되면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이렇게 붙이는 수를 상대방이 알고 있다면 오히려 백으로 좀 망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으로 만약에 이쪽 변을 지킨다면 흙이 백을 이렇게 붙여서 압박하는 수가 아주 타이트하면서도 상대를 가장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러니까 모양을 좀 눌러가면서 이런 식으로 요석을 잡아버리면 백이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받아주면 또 늘어서 백이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받는 수가 선수로 들으면서 백돌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좌측 백 석점을 지킨다면 꼬부려서 두는 거예요. 백으로 이렇게 두어보세요. 그러면 흙도 이제 호구자리 급소를 두어야 되는데 따라서 젖히면서 먼저 실리를 챙기는 겁니다. 이렇게 늘어서 받아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흙은 어떻게 백을 공격해야 될까요? 공격은 나를자에서 솔직히 일감으로 나를자가 떠오르시지 않으세요? 저도 이 모양을 만약 공부하지 않았다면 나를자를 둘 것 같은데 놀랍게도 여기서 건너붙이는 수가 이 모양에서 맥점입니다. 자충 때문에 이 치받는 수가 안 돼요. 요석이 잡혀서 흙이 곤란하죠. 이곳을 끊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끊어가는 자세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자로 행마를 하게 되면 흙이 계속해서 백을 몰아붙이다가 오히려 이렇게 끊겨서 역습을 당하게 되면서
네, 보시면 중앙이 지금 걸려 있거든요. 단수를 치고 잡히진 않지만 이렇게 되면 이미 자체로 많이 당한 형태입니다. 백의 승률이 84%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자충으로 인해서 백의 사활이 이미 살아있어요. 이 백돌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백에게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기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건너붙이는 수가 어떻게 보면 이 모양에서의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흑도 날일자보다는 이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타이트한 붙이는 행마를 찾아야 되는데 이 붙이는 행마를 찾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붙여서 이렇게 치받는 수를 만약에 제가 이제 이 알려드린 강의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 붙이는 수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 공격에 있어서 붙이고 이렇게 두면 만약에 상대가 이렇게 두어온다면 그냥 돌을 버리고 두세요. 이렇게 두더라도 크게 망하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승률 알아보면 백이 41% 정도로 약간은 이제 나쁘지만 이 정도는 이제 함정수의 리스크, 작은 리스크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100으로 만약에 두신다면 흑이 이제 거의 한 칸을 뛰는 것이 정수이고 거의 한 칸을 띄어서 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꼬부려서 이렇게 일단 선실리, 칠리를 챙기시고 흑도 붙이는 행마를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곳을 늘어준다면 치받았을 때 안형이 바로 생겨버려요. 그 자체로도 이렇게 사는 형태지만 계속해서 또 밀어가면 좀 쉽게 자세를 잡을 수 있거든요. 흑은 미생이에요. 이렇게 늘었을 때 잡히는 형태죠. 그래서 오히려 흑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흑으로서는 이 붙이고 치받는 수를 두는 것이 최선의 대응인데요. 이 수가 막상 어렵다는 거죠. 날일자를 두면 건너붙이는 자리에 맥점으로 이렇게 오히려 백이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붙이면 치받아서 이렇게 끊어서 밀어가고 받아주면 아마도 한 칸 정도로 두더라도 흑이 좀 곤란한 형태예요. 이렇게 한 칸으로 두 접이 좀 크게 갇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두더라도 거의 7대3 정도로 백이 우세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요, 흑이 이제 한 칸을 뛴다면은 백이 이제 양쪽의 돌을 돌봐야 되는데 당장 잡으러 갈 수는 없어요. 일단은 이렇게 잡으러 가게 되면 흑돌이 변으로 탈출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먼저 탈출하기 전에도 지금도 붙여서 백돌을 좀 활용해 둔 다음에 이제 탈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잡으러 가다가 오히려 바둑이 역으로 끝나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백으로서 양쪽을 돌봐야 되는데 이쪽 한 칸이 일감으로 떠오르지만 흑이 이런 곳을 활용하고 두어 왔을 때 백이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꼬부리는 수가 이 두점머리 자리 급소인데 일단 좌측 석점을 먼저 보강하시고요. 이 형태에서 흑이 반드시 이 수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날일자를 둔다면 건너붙여서 두면 막상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사실은 승률상으로 한 칸 자체도 좀 5%가량 떨어지고요. 붙였을 때 안쪽 젖히는 수도 7%가량 떨어집니다. 그래서 합하면은 거의 13%가량 승률상으로는 떨어지는 수법이지만 상대방이 막상 완벽하게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하수들이 빨리 살고 싶어하는 심리 또는 싸우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이제 전투를 기피하는 심리를 이용해서 득을 볼 수 있는 함정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 이 수를 당하신다면 일단 단수를 치고 한 점을 제압하고 이 다음에 바로 살지 않고 한 칸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린 형태에서 흑의 붙임, 이 붙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붙이고 치받아서 강하게 백도를 압박하는 수. 이렇게 되게 되면 흑이 충분히 두줄 수 있고요.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한 칸도 좋지만 밀어가는 수도 가능해요. 근데 밀어가는 수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속 밀어가고 여기까지 이제 계속 밀어가고요. 두터운 외벽을 쌓은 다음에 흑은 이제 귀에 사활이 못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잘 안 떠오르는 이렇게 붙여가는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하는 그런 맥점인데 이 형태에서는 오로지 이수가 정수입니다. 이렇게 그냥 씌어가다가는 계속 몇 번 밀고 나서 이렇게 한 칸을 뛰게 되면 귀가 여전히 미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귀를 언젠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백이 나쁘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흑이 당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렇게 붙이는 맥점을 찾아야 돼요. 이곳이 왜 맥점이냐면, 백은 이렇게 젖혀서 반발할 수는 없습니다. 끊겨서 워낙 지금 두터운 모양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더라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반대로 젖혔을 때 좀 요석이 잡히는 형태이잖아요. 그래서 늘어서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젖혀 있게 되면 귀의 사활에 대한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활에서 백이 흙을 늘어서 잡으러 왔을 때 흙이 바깥을 막습니다. 그러면 일선을 젖혀야 되죠. 이때 이렇게 일선을 막는 겁니다. 그럼 백이 꼬부려야 되는데, 따내고 치중 가서 잡으러 올 때 건너가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흙이 변을 차지하고 백돌에 대한, 상대돌에 대한 안형을 파워하면서 동시에 내도를 살릴 수 있는 일성이조의 수인 거예요.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하는 수다라는 거죠. 근데 붙이는 수 너무 어렵죠. 이 수를 찾아야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밀어가는 것보다는, 사실 밀어가는 수와 한 칸 뛰는 수의 승률 차이는 거의 없어요. 비슷합니다. 한 칸으로 두셔도 정수고 일감이고요. 이게 밀어도 가능한데 계속 이렇게 밀어가고 반드시 이 붙이는 자리 급소를 발견해야만 되는 거죠. 너무나 멋진 맥점이죠. 그냥 젖혀서 산다면 여전히 후수가 되기 때문에 주도권은 백에게 있습니다. 6대4 정도로. 그러니까 이 모양의 포인트는 바로 살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몰렸을 때 살게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밀게 되면은 이제 변에서의 약간은 그냥 잡으러 왔을 때는 아까 제가 이렇게 탈출할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밀어가는 행마 자체가 스스로 탈출구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굉장한 악수이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붙여가는 맥점을 통해서 흙으로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삶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두더라도 멋진 파해법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실전에서 이 고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한 칸을 이제 벌리고 난 다음에 붙이고 반대편을 젖혔을 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일단 이 돌을 그냥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2차로는 살기 전에 공격을 반드시 몰아쳐서 해야 된다는 거. 일단 쉬운 수로는 한 칸, 그리고 백으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신다면 이렇게 꼬부려서 아마 이렇게 혹으로 거의 받아두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형태에서 만약에 상대가 이렇게 날일자로 두어온다면 건너붙이는 수가 맥점이다라는 거. 이렇게 두게 된다면 백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전에서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바둑킹 채널 구독 부탁드릴게요.